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또 내일은 롯데렌탈하고 브레인즈 컴퍼니가 동시 상장하는 날인데요. 어제 한컴 라이프케어하고 딥노이드를 보고 나서 그런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브레인즈 컴퍼니는 한 주도 못 받았고 롯데렌탈은 참여를 안 했어요. 배정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배정 현황 체크하고요. 상장일의 흐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롯데렌탈부터 같이 보시죠. 우선 우리 사주의 청약 결과인데요. 청약률이 43.2%였어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2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물론 직급과 연차 차등 없이 단순 계산했을 때요. 그런데 실제로 1인당 청약한 금액은 8천만 원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163만 8,118주 미달분이 발생을 한 거고요. 공모 주식 수의 5%까지는 일반 청약자들에게 추가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72만 1,100주 꽉 채워서 일반 청약자에게 모두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91만 7,018주는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된 거고요. 그만큼 유통 가능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주 청약률 43.2%면 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크래프톤, SD 바이오센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네요. 그런데 기관 배정 내역을 보시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수요 예측 때 14.7%였는데 배정 후에 9.3%로 오히려 뚝 떨어졌거든요. 한컴 라이프케어가 데자뷰처럼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줄어든 확약 비율. 네. 공모 규모가 비슷한 다른 IPO와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선 기관의 신청 수량 대비 배정 수량을 보시면 딱 봐도 미확약에 배정된 수량이 너무 많아요. 정확히 비율로 따져보면 운용사는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0.87% 가장 높았고요. 투자 매매도 1개월 확약 신청한 기관보다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연기금하고 기타 기관의 배정 비율을 보면요. 6개월, 3개월에 배정된 비율보다 1개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기준에 따라서 배정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자는 수요 예측 때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미확약 거래 실적 유기관에 거의 대부분이 배정됐네요. 그래서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 비율 순위를 따져보면 1순위, 1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타 기관의 배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2위 순위는 미확약 운용사고요. 3위는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타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 미확약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비율 훨씬 더 높았고요. 기준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엉터리로 배정하나 싶기도 하고요. 기존 주주들이 있었다면 이런 배정 내역을 봤을 때 반발이 심할 수도 있는데 공모 주주들만 우선 유통이 가능하니까 기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대충 좀 유리한 쪽으로 배정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총 수량 중에 확약이 신청된 비율은 11.59%밖에 안 되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확약을 신청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확약 비율이 빵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결과네요. 네, 그럼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는 어떻게 변경이 될까? 기존에 1153만 7600주, 그래서 31.49%였는데 최종적으로 33.71%까지 늘어났거든요. 왜냐? 우리 사주 미달로 인해서 기관과 일반 투자자의 물량이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확약 비율마저 낮게 잡혀서 오히려 유통 가능 주식 수도 증가, 비율도 증가하게 된 거죠. 금액으로 계산하면 7,287억 원 정도가 됩니다. 비슷한 규모의 IPO와 비교해서 보시면 유통 가능 비율도 정말 가장 높은 편이고요. 금액도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뭐 하나 좋은 포인트가 없네요. 네, 지금까지 내용 정리된 거 한번 보시고요. 아무리 봐도 한컴 라이프케어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표로 한번 비교 작성해 봤어요.
수요예측 경쟁률도 둘 다 굉장히 낮은 편, 롯데렌탈은 심지어 217.63대 1이었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한컴 라이프케어가 109대 1, 롯데렌탈은 65대 1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3.3%에서 1.3%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요. 롯데렌탈도 14.65%에서 9.3%까지 많이 감소했어요. 유통가능 비율도 둘 다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없다는 거 비슷한데요. 롯데렌탈은 최종 배정 후에 유통가능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의 상장일 주가 흐름을 복기해 보면요. 공모가 대비해서 분명히 높은 가격에 팔 기회가 장 초반에 있기는 했지만 매우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결국에 종가는 시초가 대비해서 20% 빠진 상태로 마감했었죠. 그렇다면 롯데렌탈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롯데렌탈에 호재가 하나 있어요.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더라고요. 렌터카, 중고차, 그린카 이 모든 사업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덕분이라고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9.6%, 영업이익은 80.5%, 당기순이익은 196.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021년 반기 만에,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 합친 거, 이 반기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이상을 기록했어요. 이미 넘어선 거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그린카가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7%나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회사가 이 카쉐어링, 그린카 쪽에 좀 중점을 앞으로 둘 것으로 보여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이런 소식이 상장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장 초반에 호가가 부진하다면 단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참고용으로 이론적인 목표 주가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분기 실적은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주가보다는 기대치를 조금 높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투자 설명서에는 EV 에비타를 활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지만 저는 AJ 렌터카의 사례를 참고해서 퍼하고 EV 에비타를 같이 활용했습니다. 퍼를 통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하고 EV 에비타를 활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을 평균을 낼 거예요. 먼저 유사 기업의 평균 퍼를 계산할 텐데요. SK 렌터카와 AJ 네트웍스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8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퍼를 계산했습니다. SK 렌터카는 34.4배, AJ 네트웍스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퍼의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퍼는 SK 렌터카의 34.4배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롯데렌탈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다가 적용 퍼 34.4배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은 1조 8,094억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49,391원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제시했던 EV 에비타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 82,152원하고 평균을 냈어요. 그랬더니 65,7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에 이 호실적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론적으로 기준 가격은 65,7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대치 조금 높여봐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롯데렌탈은 브레인즈 컴퍼니하고 동시에 상장을 하니까 브레인즈 컴퍼니의 배정 결과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비교 우위를 따져봅시다. 배정 현황부터 체크하면요. 보세요. 정말 속 시원하죠? 수요 예측 때 8.93%였는데 42.36%까지 끌어올려줬다니까요. 미리 이거 공개가 된 내역이기는 한데요.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기관 유형별로 신청 수량 대비 배정 비율도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정직하게 기준에 딱 맞춰서 배정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6개월과 3개월은 신청 수량이 없었기 때문에 비어 있고요.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의 배정 비율이 1개월 배정 비율보다 높죠.
그리고 미확약 배정 비율은 가장 낮고요. 이게 딱 맞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가장 낮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결과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박수 쳐줄만 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배정만 잘 해줘도 확약 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거 브레인즈 컴퍼니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롯데렌탈과는 너무 크게 비교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통 가능 비율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기존의 34.54%였는데요. 29.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감소분이 크지 않은데 이게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사실 배정 전 34.54%일 때도 유통 가능 금액으로 계산하면 300억 원 중반대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9.9%로 줄어들면서 307억 원까지 낮아졌고요. 유통 가능 금액 300억 원대 IPO들의 성과가 꽤 좋았다는 거 자주 보여드려서 이미 아시죠? 그래서 브레인즈 컴퍼니의 상장의 결과도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한 주라도 정말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롯데렌탈하고 브레인즈 컴퍼니의 최종 결과만 간단히 비교해서 보시면요. 당연히 경쟁률도 브레인즈 컴퍼니의 압승이었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완전 브레인즈 컴퍼니가 앞서 나가죠. 유통 가능 비율은 사실 롯데렌탈이 배정 전에는 더 낮은 수준이기는 했는데 배정 후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은 아무리 공모 규모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어쨌든 브레인즈 컴퍼니가 아주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들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상장일의 매수 자금은 브레인즈 컴퍼니로 몰릴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공모가에 대한 기관의 판단도 브레인즈 컴퍼니 쪽으로 쏠렸었고요. 그런데 롯데렌탈의 2분기 최대 실적 나온 게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롯데렌탈의 장 초반 주가가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다면 단타를 한번 노려볼까 하고요. 초반부터 강하면 따라붙지는 않으려고요. 네, 배정받은 모든 분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